국내 주식시장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폭락장이 오는 것인지 종목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증시의 하락 신호와 대응 전략을 알아봅시다. 반갑습니다. 부자TV 이수민 대표입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행복되세요. 네, 기존 주식전쟁 유튜브 채널 급등기 대표로 인사드렸었던 부자TV의 이수빈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 시장 아무래도 어제 오늘 이거래일 연속 좀 하락폭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최근에 주식을 좀 시작하신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락장세가 이게 인간 또 적응의 동물이라 가지고 익숙함에 또 속아 이제 그 외적인 것들을 한 번씩 잊어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도 사실 거의 뭐 한 달 넘는 기간 동안에 계속 증시가 뭐 이렇다 할 조정 없이 계속 그냥 상승 랠리가 이뤄졌었던 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이거래일 하락에 살짝 쿵 아무래도 헉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바로 하락이 나오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공교롭게도 이제 증시가 코스닥 기준 이제 최고치를 딱 달성을 했을 때 바로 다음날 1.84%가 빠지기 바로 그 직전 날에 제가 증시 하락 신호가 나온다.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현금 비중 좀 늘리자. 라고 좀 얘기를 해드렸던 영상 올려드렸었는데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아마 어느 정도는 미리미리 한 발 더 빨리 좀 대응을 해서 확정 수익을 챙겨 놓은 다음에 좀 여유롭게 좀 지켜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행이었던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장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뭔가 좀 계속 방심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지금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계속 앞만 보고 달리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잠깐 좀 브레이크 좀 밟으세요라고 그런 취지로 제가 올려드렸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다음날 이렇게 하락이 좀 나와서 여러분들의 대응에 보다 그래도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여러분들이 가장 또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실 시장을 좀 우선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주말을 좀 보냄에 있어서 다음 주가 너무 걱정돼서 불안합니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끝까지 또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그런 불안 심리도 좀 이제 내려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시장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한번 힘내서 오늘 강의 끝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항상 시장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보다도 중요한 게 시장이니까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제가 오늘도 쪽집게처럼 그냥 콕콕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증시 하락 신호와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해봅시다. 오늘도 그러면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본격적인 시작 앞서서 이거는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딱딱딱 빡빡빡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러면 바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Y. 저의 강의는 항상 똑같은 순서입니다. 똑같은 순서예요. 오늘도 왜 Y 이유부터 알아봅시다. 자, 왜 하락했는지를 알아야 대응 전략이 나오죠.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준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항상 이유를 먼저 알아봅시다. 자, 왜 하락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아무래도 델타 변이, 코로나의 국내 확산이 가장 크겠죠. 국내 확산으로 인해서 뭐가 됐어요? 지금 국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지금 상향할 예정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해외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지금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상향을 하면 그에 따라서 소비 활동이 어느 정도는 좀 제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 심리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또 바닥권에서 이제 힘껏 올라오고 있었던 이제 소비주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이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왔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큰 건 요거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이제 살펴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제가
바로 직전 영상 시장 강의에 대한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게 뭐였어요? 지금 이 박스권 장세에서 이제 상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고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잠깐만 좀 언급을 하자면, 일단은 시장이 상승하려면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와야 된다라 그랬고, 두 번째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이 또 좋게 나와야 된다라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 그랬어요. 반대로 시장이 여기서 또 빠지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은 델타 변이에 대한 코로나 확산세가 나오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렸었죠. 국내 기준으로 지금 코로나 기준 확진자가 1일 1000명 이상 확산이 됐는데, 이게 이제 2000명대로 올라가면서 궁극적으로 거리두기가 상향이 되면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증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최고 수준까지는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 상향 단계가. 그래서 혹시라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다면은 증시의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은 일단 체크를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아무래도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면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출 공급망이 훼손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겠고, 유럽 또는 미국 이런 이제 국가들이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확산이 많은데 혹시라도 이런 흐름에 따라서 경제 셧다운을 하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는, 쇼크가 나오는 현상이겠고, 세 번째는 유동성이 긴축이 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지 않았었던 돌발 악재가 나온다면 마찬가지로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뭐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망하면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는 많은 분들이 호재 위주로 더 기대를 합니다. 시장이 올라가고 있네, 더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러니까 기대감 자체도 계속 이 호재 위주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막상 이제 호재가 나왔어도 이 증시의 반영은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 있느냐? 결국 이 주가는 선반영되기 마련이거든요. 기대감에 선반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반대로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호재 역시도 호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발휘가 되더라도 증시에 반영되는 이게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기업 실적의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10% 더 이상 서프라이즈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 어때요? 오히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표가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기대감 소멸로,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반대로 그동안에 계속 올라가다가 계속 앞만 보고 가다가 갑작스럽게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악재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그 충격은 더 클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요, 호재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말고 악재에 민감하게 우리가 좀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번 델타 변이 코로나 확산세도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큰 지금 이슈는 아니겠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우리가 체감상 좀 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좀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항상 여러분들 하락장이 나올 때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하락이 결국 폭락장으로 이어질 것이느냐 아니면 그냥 단기 조정에만 그칠 것이느냐를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만이 폭락장이라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지금이라도 당장 현금화 챙겨서 주식시장 이제 쳐다보지 않고 쉬면 되는 것이고, 단기 조정이 나오면은 어때요? 어차피 뭐 밀물이 들어왔다면 썰물이 나가는 것이고, 그죠? 주식시장도 올라갔다면 내려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온 만큼 잠깐 좀 눌리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뭐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냥 잠깐 쉬었다가 다시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 활용해서 또다시 기회 잡아서 매매 수익 키워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한 근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재에 대한 크기, 정도를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델타 변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시장이 빠졌대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증시에 큰 영향을 미칠 건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증시가 작년 3월 엄청 안 좋았습니다. 바로 직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최대 37%까지도 빠졌었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우리 계좌는 한 달 동안에 뭐 거의 뭐 반토막 나버린 이런 상황까지 나와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봐요. 그때는 왜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했느냐? 사실 이 전염병 때문에 증시에 폭락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자,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해요. 일단은 전염병이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사람이 죽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별다른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전염병이 나왔을 때는 별다른 약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가 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에 대한 공포심리가 크게 작용을 해서 사람들이 위험자산에 돈을 맡겨놓기보다는 다 안전자산으로 챙기려는 심리가 극에 달하기 때문에 증시가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 이때 당시에 코로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확산세가 너무 크고 치사율은 낮았지만 확산세가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뿐만 아니라 병이 치료제가 없고 백신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공포심리가 컸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단 첫 번째, 자, 백신이 효과가 있어요. 네, 이미 기존 코로나도 뿐만 아니라 델타 변이에도 백신 효과가 있다라는 게 이슈로 나옵니다. 이슈 보시면 자, 역시 믿을 건 백신뿐. 화이자, 델타 변이에도 무려 88%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신이 이미 접종이 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는 게 백신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이게 백신이 아무런 효과를 새로운 변종 코로나에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때는 우리가 겁을 먹어도 되지만 지금 접종을 계속 하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공포 심리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치사율적인 측면인데 치사율도 사실 기존 코로나 대비해서 델타 변이는 치사율이 낮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걸려도 바이러스에 걸려도 사람이 죽을 확률이 낮다라는 거예요. 비교적 낮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 코로나 대비해서 공포 심리가 그렇게까지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드릴 수 있겠어요. 자, 실제로 지표를 통해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거 그러니까 사실 전염병으로 인한 증시 충격은 우리가 사람들이 얼마나 이에 대해서 공포심리가 크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포심리가 클수록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자금을 안전자산으로 뺄 것이기 때문에 증시에 넣어놓은 자금을 은행권이나 뭐 부동자산으로 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이 빠지면 증시는 그만큼 떨어질 수 있기에 사람들의 심리 파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지표로 보이는 게 CBOE, VIX 지수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의 공포 지수를 나타낸 건데요. 자, 과거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을 때와 비교를 해보세요. 현저히 적은 수치다라는 거죠. 즉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코로나 공포감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등등 어때요? 사실 코로나가 가장 무서웠던 거는 사람들의 이런 공포 심리로 인해서 외출을 자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못 일어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경제가 셧다운되는 이런 상황이 무서웠던 건데 지금 외국은 어때요? 다 뭐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냥 평상시대로 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자체가 그냥 코로나 자체를 어느 정도 이제 독감 수준으로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고 경제 활동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상황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백신을 또 맞고 있고 접종률이 이제 급격히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포 심리가 크지 않기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환율 지표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환율에 대해서 최근에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냐, 1145 정도의 저항대가 있는데 요거를 뚫고 쭉 한번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은 외국인들의 투매 자금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한 이제 증시의 충격을 좀 우리가 판단을 해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때요? 해당 저항대에 지금 걸려 있고 저항을 막고 있는 흐름, 여기에서 이제 주말 이후 다음 주 추이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뭐 크게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다.
그냥 어느 정도 경고음, 비상 깜빡이를 깜빡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사고가 난 흐름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깜빡이가 뭐 지금 켜져 있다고 사고가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피해야 하는 거는 사고가 진짜 발생할 것을 피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깜빡이 수준은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겠다. 그 다음, 자, 정말 저는 오히려 좋게 보는 게 뭐냐면요. 지금 보세요. 사람들의 공포심리도 줄어들었고 어찌 보면은 환율도 그렇게까지 크게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좋냐면,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단기간 많이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불과 일주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증시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했던 게 뭐였었냐면 유동성 긴축이었단 말이에요. 유동성 긴축. 사실 이게 가장 근본적으로 증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인데, 자, 이제 경제 지표가 계속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야, 유동성 긴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나오는 게 아니야? 야,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증시 하락이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우리 현금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 심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델타 변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지표에 이제 빠르게 이제 올라가던 흐름이 잠깐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그에 따라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빠졌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에요? 유동성 긴축에 대해서 지금 빨리 안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즉,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증시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실제로 제가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증시 일정 포인트로 뭘 알려드렸냐면 우리나라 금통위, 즉 우리나라의 금리를 인상할 것이느냐 그대로 유지할 것이느냐, 또 연말에 FOMC 회의, 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즉 유동성 긴축을 언제 할 것이느냐에 대한 논의가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때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델타 변이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쉽사리 금리를 올리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지금 재난지원금까지 국내 기준으로는 배포시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야,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해줬을 때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당장에 기대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유동성 긴축을 걱정하고 있었는데, 야, 유동성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것이 호재로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는 올라갈 수 있겠는 걸 이라는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다수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오히려 코로나는 지금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서는 그렇게까지 크게 우리가 걱정할 만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유동성 긴축에 대한 악재가 해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반대로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생각해 본다면은 증시가 단기 조정에 그친 이후로 다시금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때 파는 게 아니라, 그죠? 파는 거는 이미 위험 신호가 나오기 전에 제가 알려드렸을 때 현금을 챙겨 놨어야 되는 거고, 지금은 뭐예요? 가지고 놓은 현금을 가지고 언제 저점이 잡히느냐 기다렸다가 반등 구간이 나오면은 그런 흐름 이용해가지고 좋은 종목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이 저는 위기가 아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포인트였습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고 이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고 좀 이해가 되신다면은 맞춰서 또 대응 전략까지 같이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 두 번째 기준을 좀 잡을게요. 얘가 일단은 지금 폭락장이 아니라 단기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 단기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기준을 잡을 것이느냐를 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는 좀 회피했다가 언제부터는 좀 다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아마 오늘 코로나 관련주 새롭게 잡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들은 단타로만 하셨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음 주까지 계속 본다라고 이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조금 아쉬운 매매가 될 가능성이 있다. 왜? 일단 여러분들 항상 기대감은 선반영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고, 이게 사실 그래요.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는 기존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야, 이러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그에 따른 수혜주를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흐름이에요? 실질적으로 발표가 됐잖아요. 뭐가? 자, 요게 발표가 됐잖아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이미 때려버렸어요. 12일부터 2주간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그런 건 있어요. 이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긴 해요. 하지만 쉽진 않아요. 쉽진 않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나오는 흐름도 보시면, 자, 대부분이 다 서울 경기권이에요. 서울 경기권. 대부분 서울 경기권, 그죠? 밑에는 그나마 부산 정도가 있을 뿐이지 별로 지방은 지금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별 확진자가 지금 1200명대 1300명대로 올라왔고, 지금 현재 실시간 기준으로도 지금 어제 발표보다는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내일 발표될 수치도 한 1300에서 1500명대로 나온다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는, 그래, 다음 주까지는 이런 확진자 추이가 좀 이어질 수 있겠다, 주말까지는. 근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무래도 4단계 격상할 것이기 때문에 저녁 6시 이후로는 3명 이상 모으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무리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다음 주부터 발표될 확진자 추이는 이제 더 늘어날 확률보다는 더 이제 줄어들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진자가 줄어들면 어떨까요? 다시 이거 이러다가 거리두기 완화하겠네 라는 심리가 발동이 되면서 이번 주에 올라갔었던 코로나 관련주 한숨에 다시금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자, 이번 주에 오른 종목들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뭐 인성정보 같은 거, 아니면 자, 뭐 한국 수출포장, 그죠? 그 오늘 상한가 간 거, 뭐 등등등등, 휴마시스 이런 뭐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오늘 한번 빵 쳤단 말이에요. 기존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 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서 뭐 진짜 거리두기가 최고 등급까지 올라가면 물론 이 고점은 뚫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오늘 잡았다 했을 때는 원위치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이런 굉장히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런 흐름은 여러분들이 확진자 증가 추이에 딱 집중을 하시고 단기 매매로만 활용을 하셔야지 끌고 가는 매매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은,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코로나 관련주는 다음 주 서해적 거리두기 상향 발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1차적인 재료 소멸이에요.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 3,000명대로 올라가서 그때는 공략을 해도 돼요. 왜? 거리두기를 최고 등급으로 올릴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공략해도 되지만, 지금은 다음 주 확진자 증가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단기 급락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증시 하락이 사실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다음 주에는 사실 단기적인 좀 횡보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는. 왜냐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진행하고 나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왜? 지금 지표들의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환율이 그렇게까지 위협 수준은 아니고, 무엇보다 오늘도 보시면 누가 받아줬어요? 개인이 받아줬거든요. 그럼 개인의 자금이 얼마나 여력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예탁금 규모 볼게요. 예탁금 규모가 69조에 69조. 자, 어제 기준으로 69조입니다. 최근에 69조에서 66조대로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한숨에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이 조금만 떨어지면 사고 싶어가지고 다시 지금 주식시장으로 돈을 넣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버텨준다라고 봤을 때 지금 그래도 코스닥 기준 다음 주까지는 1000포인트 정도는 좀 지켜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는 3200 정도는 좀 단기적으로 횡보해가면서 좀 지켜주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동성은 좀 나오겠지만 마감 기준으로는 이 부분 위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일단은 유동성 우리 꼭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국내 금리를 인상할 것이느냐, 인상 안 하면은 그냥 유지만 해도 증시에는 긍정적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미국의 FMC, 그죠? FMC 회의에서 과연 이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해줄 것이느냐, 이런 부분. 지금은 사람들이 다 유동성 긴축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오히려 더 공급을 해준다거나 계속 더 유지를 한다라는 이런 이제 발언만 나오더라도 오히려 시장에서는 또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달 말부터는 다시금 증시가 또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 증시의 이제
특이점으로 뭐가 예정되어 있어요? 7월 말, 8월 초대형 IPO가 3개나 예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 한 이 초대형 IPO 예정 한 일주일 전부터 미리 청약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팔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말이니까 다음 주에는 그래도 증시가 어느 정도 좀 횡보세로 가다가 그 다음 주 2주 뒤에는 다시금 조정이 좀 한 차례는 나올 가능성 좀 있거든요. 그러다가 슬슬 이제 월말이나 다음 달 초부터는 슬슬 이제 좀 반등구간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한 차례 현금을 확보해 놨다면은 지금 당장에 사기보다는 일단 한 다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는 지금 지지 라인 바닥이 좀 잡혔다, 단기적인 바닥이 잡혔다라는 게 좀 눈에 보이면 월 말부터 다시금 매수 기회로 삼아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은 웬만하면은 사리세요. 이번 달은 웬만하면 사리시고 분할 매수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한 방에 그냥 몰빵 때리지 마시고 눌림 구간을 활용해서 이게 떨어지는 칼날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 지지받고 반등이 나오려고 했을 때 그때 한 번씩 또 사고 또 다시 지지받고 반등 나올 때 그때 한 번씩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해서 사신다면은 이번 달은 그렇게 재밌진 않겠지만 이후부터는 좀 다시금 더 재밌어질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대응 전략까지 잡아보자면 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예측 범위가 아니에요. 대응 범위입니다. 대응 범위, 대응의 영역입니다. 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확진자가 늘어날지 떨어질지 모르고 유동성을 얘네가 올릴지 떨어뜨릴지 몰라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요 1, 2번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불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응을 합시다. 그래서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현금 비중 꼭 여러분들 20-30%는 채워 놓으세요. 그래야지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번 달은 웬만하면은 현금 비중 모아놓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만한 좋은 종목들은 제가 또 이후에 차근차근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종목들도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 수익 종목들, 신규 매수 종목은 어떻게 해라? 분할 매수 하는데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지지받고 이제 반등이 포착이 되면 그때마다 분할 매수 하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금 경기 민감주 있죠. 경기 민감주 즉 소비주들 이런 애들은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장기 국채 금리가 지금 떨어진 흐름에서는 성장주 쪽으로 다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성장주 뭐가 있어요?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5G, 그다음에 최근에 또 성장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메타버스가 되겠죠. 대표적인 성장주 메타버스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주목을 하시고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메타버스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자, 제가 올려드린 영상, 메타버스 영상 여러분들이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특별히 메타버스는 좀 신경 써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섹터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시면 버스 타고 빵빵 달려가고 있는 이 대표 보이죠? 10년 후에 10배 이상 갈 것 같은 산업으로 일단 1부 메타버스 강의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2부는 토요일날 오전 10시에 올라갈 거니까 또 2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3부는 이제 글로벌 대장주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다음 주 중에 제가 찍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1, 2, 3부까지만 들으시면은 야 메타버스가 이런 거구나,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런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거구나, 오케이 이런 종목들을 내가 한번 잡아봐야겠다,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도 얘기했겠지만 코로나 관련주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을 발표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료가 소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확진자가 진짜 증가가 안 되면 이거 진짜 단기간에 확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코로나 관련주를 매매할 수 있는 팁은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면
확진자 증가 추이가 눈에 보이고 이제 뭐 정부에서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할 것을 지금 검토 중이다. 지금 논의하고 있다. 요런 단어 기사가 보이면 그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상향 발표가 실질적으로 나오면 빨리 먹고 빠지고 이런 전략이 가장 이상적이겠지. 이런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거는 지금은 진짜 자칫 잘못했다가 잘못 물리면 반토막 이상 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쫙 말씀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는 사실상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후에 여러분들이 초대형 IPO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웬만하면은 사실 단기적인 매매는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는 단기 매매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 2차 매수 구간까지 열어놓고 접근할 거면 접근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매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는 웬만하면 증시가 진짜 막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막 기하급수적으로 팍팍팍 늘어나는 게 아니라면은 일단 코스닥 기준 1000포인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는 한 지지받고 좀 반등 정도 나오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부터가 이제 그 IPO 초대형 IPO가 예정되어 있는 흐름에서 이제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금 10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좀 조정 나올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이게 혹시라도 확진자 추이가 좀 커지거나 IPO 자금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은 최대 950포인트까지는 좀 밀릴 가능성까지도 염두를 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 라인 지지 라인은 1000포인트, 두 번째는 950까지 좀 염두를 해두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자, 950 잡고 나서 이 1000포인트 정도 지지받고 실질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확보가 되면 그때 이제 슬슬 분할 매수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혹여라도 950까지 빠진다 그러면 그때 반등 구간 확보하면 그때 또 분할 매수 구간으로 이제 생각하고 매매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1000포인트, 좀 중기적으로는 950포인트까지 좀 열어두면서 이때 부근에 내가 좀 매매,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기에는 단기적으로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성장주를 좀 싸게 사 모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메타버스 그리고 제가 하반기 좋게 보고 있는 반도체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는 OLED 이런 쪽 위주로 좀 봐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다음 주에도 가능하면 메타버스 반도체 OLED 요 위주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년 대선 앞두고 또 정책 수혜주로 탑픽을 제가 건설 쪽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을 내가 잡고 싶었는데 좀 비싸서 못 잡았다면은 또 이런 구간 활용해서 잡아볼 수 있으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또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제가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하락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요. 깜빡깜빡 비상 깜빡이 지금 켜져 있습니다. 깜빡깜빡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후에도 혹시라도 시장에 뭐 이상 포인트가 있으면 제가 또 발빠르게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오늘 또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포인트 브리핑 좀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TV 잊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꼭꼭 빡빡 딱딱딱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제가 사실 영상 하나 찍는데 뭐 짧으면 하루, 길면은 막 거의 일주일을 준비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댓글 다는데 사실 뭐 아무리 길어봤자 한 1분 정도면 달거든요. 그래서 제 뭐 수고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서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이렇게 하트 뿅뿅 달아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익의 기운 또 듬뿍 담아 가시라 좀 말씀드리면서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항상 또 건강 조심하시고 주말 동안에 푹 쉬시면서 날씨 더우니까 또 보양식도 드시면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파이팅해서 우리 함께 또 행복한 부자의 길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수빈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여러분들 함께 오래오래 하고 싶네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뿅.